그래서 지금 전면하고 저 메인샷만 오늘은 이 정도 수준만 있고 이 배면이나 다른 면들 내부까지 그렇죠. 점점점 이제 발전할 건 발전될 아니니까. 네. 지금 보여주신 것 중에서는 저는 제 생각하고 와이프 모르겠어요. 좀 그게 제일 낫고. 사실은 지금 내용은 3차 미팅 정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빨리 결정해 주시면 뭐 허가 일정이나 이런 건 조금 저희가 유도리 있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청담동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지금 설계사 선정해서 신축 허가는 받았고, 그리고 이제 철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조금 더 빨리 철거했었어야 되는데 좀 행정이 좀 미뤄져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가지고 계신 분, 매입하신 분이 좀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신경 쓰시기엔 좀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개발하는 과정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철거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부시고 있네. 다 부시고 이제 저기 뭐야 폐기물 날리고 있나 보다. 여기 지금 오늘 좀 철거하고 있어요. 철거하고 있어. 철거하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좀 과정 설명드리려고. 네. 청담도 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오늘까지 해서 다 부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건물 위에 올라가서 부시면서 내려오거든요. 이제 폐기물 처리하고 있네. 오늘 지금 부시는 건물이 95억짜리예요. 네, 부시고 이제 새로 건물 올릴 건데 더 비싼 걸 만들어야겠죠. 그거 만들려고 하고 설계할 때도 엄청 많이 회의했고 지금 약간 평면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현장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죠. 저기 이제 매도인분이 이제 철거까지 다 협조해 주신 조건에서 잠금 전에 건물 부셔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설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다음 달의 단계가 조금 뭐랄까 행정상 좀 딜레이 돼 갖고 그걸 좀 이렇게 줄이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건물 신축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을 일으키다 보면은 공사 기간 내내 이제 이자를 이제 감당해야 되잖아요, 건물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설계하고 부시고 신축하고 이 단계에서 기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조율을 안 해주면은 사실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설계만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시공사는 말 그대로 이제 설계대로 공사만 하는 업체다 보니까 본인들 스케줄대로 좀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가운데서 좀 땡겨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매입 단계에서 대출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제 PM을 하는 역할인 건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출이 요새 은행이 좀 정책이 좀 많이 바뀐 데도 있고 좀 몇 군데 막히기도 하다 보니까 은행 비딩하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총 6군데 비딩했죠. 6군데 비딩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한 군데 좀 정리했는데 거기도 금리가 3%대? 그리고 대출은 잔금의 80%에 공사비의 80% 해갖고 정석대로 받았어요. 금리도 좋은 조건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본인이 아는 은행에 하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매입하시는 청담도 저거 부지 사시는 분도 원장님이신데 그 근처에 거래하시는 은행이 있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본인들도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라고 했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컨택을 해보니까 매입 자금에서 50%밖에 대출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드랍하라고 했어요. 안 해본 사람들 못 해요. 다행히 잘 해결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자들 만나고 계속 전화해서 독촉하고 철거업체도 이렇게 좀 시공사 좀 끼고 하고 있는데 좀 빠르게 해달라고 하고 행정도 좀 땡겨달라고 하고 계속 그걸 푸시해야 돼요. 근데 원장님들 바쁘시니까 못하지 않으시죠? 그런 거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도 업체도 저를 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제가 이 현장 말고도 이제 계속 중개를 하다 보면 계속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데는 제가 소개를 안 해요. 그냥 저희 회사가 좀 그래도 인원이 있다 보니까 거래하는 게 많잖아요. 웬만하면 저희도 사고 안 나야 되니까 좀 선별해서 좀 소개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약간 그래도 신경 써주는 편이죠. 건물 투자했다고 끝이 아니네요. 건물 이제 계약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약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거 설계사 선정하는데도 미팅 한 2, 3일에 걸쳐 했죠.
그리고 설계사 선정하고 나서 그 설계 미팅도 한 5번 정도 제가 같이 들어가서 했고, 지금도 들어가서 하고 있고, 시공사랑도 얘기할 때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컨트롤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투자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엄청 돈이 많이 깨지거나 이랬던 사례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는 업체에다가 하면은, 자기 본인 친한 업체에다가 하면은 말을 잘 못해. 좀 관계가 그러다 보면은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를. 설계하고 신축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늘어져도 사람이 그냥 좀 쉽게 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손해로 직결되는 거고, 또 설계 잘못하잖아요? 그럼 임차 맞추기도 좀 힘들어요. 예. 어차피 임차인이 써야 되는 건데 설계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저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해버리면은 사실 큰일 나는 거죠. 시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시공사 잘못 만나면 중간에 공사 멈춰요. 공사가 멈추는 순간 이미 금융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 80% 받으면은 일단 그 매입 자금 대출이 한 70, 89, 70, 한 75억 정도 되는데, 그럼 75억이 지금 3점 몇 프로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3천만 원 가까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공사가 한 달만 지었는데도 3천이에요. 근데 시공사 잘못 만나고 공사 멈췄어요. 근데 중간에 공사한 거를 받는 시공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앞에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그 하자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또 알아보고 또 하면 3, 4개월 그냥 갔는데 수억 그냥 금방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잘못 지으면 이거 뭐 부실 거예요, 어떡하고요. 말이 안 되죠. 예, 몇십억 들어서 건물 지었는데 잘못 지어갖고 임대도 안 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사도 잘못 선정하면 진짜 큰일 나고 공사도 날림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시공사를 좀 매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싼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계약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지 계약하고 나서 끝나는 게 없어. 그래서 뭔가 믿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꼭 그게 저가 아니더라도 뭐 시장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 아무나 못합니다.